플러스 친구의 원스타 수학 해결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 지난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한 학생이 막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오죠? 막 이러면서. 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질문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뭐 풀이 과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면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싶으면 영상을 찍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찍 불러요. 야, 언제 와봐, 알려줄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학원생이. 어쨌든 알려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뭐 알려주는 거야. 뭐 이게 별거라고.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파이팅 하고 시작할게요. 소영아, 준비됐니? 하나, 둘, 셋. 아이씨. 어이는, 씨. 어이, 윤씨. 씨, 뭐야, 씨. 자, 갑니다. 윤씨. 어우. 자, 보겠습니다. 자, SM 무슨 뜻이죠?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그럼 얘를 표현하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Sn-1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더해? n-1번째 항까지 더하겠지. 자, 보세요. 둘이 뺍니다. 연립할게요. 그럼 왼쪽은 Sn에서 Sn-1 됐죠? 얘를 뺀 값이 보이겠네요. 오른쪽 보시면 없어지죠? 없어지지? 없어지겠지? 없어지지 않겠어? 누구만 남어? n번째 항 일반항만 남네요. 됐나요? 그래서 Sn을 갖고 AN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건 n이 2보다 클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더라? 1을 넣으면 0이 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S1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SN과 AN의 관계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나? 아니요. 네, 그러면 예제 문제 바로 갑니다. 12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해볼래? 라는 거지.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Sn에서 n제곱 마이너스 3n이죠. 여기에서 Sn-1을 빼면 될 거야. 그럼 Sn-1은 어떻게 될까? n 대신에 누구 넣은 거? n 빼기 1 넣은 거죠.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요? n 빼기 1의 제곱 빼기 3n 빼기 1 됐나요? n자리에다 그대로 n 빼기 1 넣은 거야. 그러면 요거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n제곱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완전 제곱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2n 나와요. 맞나요? 네. 거기에 전개하면 마 3n이죠? 네.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5n. 그 다음 전개하면 플러스 1 나옵니다. 그쵸? 전개하면 플러스 3이네요. 몇이에요? 플러스 4. 둘이 빼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얘를 빼주면 그게 AN이네. 뭔데요? n제곱 없어지지. 빼면 몇이야? 2n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어요? 뺐으니까 뭐 바뀌잖아. 얘는 n보다 어떨 때? 클 때 적용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1로요. 1 는값 찾으면 되죠? 몇인데요?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기다 1 넣어봐. 몇 나와? 얘 나오네? 그지? 여기다 1 넣어봐. 몇 나와? 얘 나오네?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결론 답은요 n번째 항은 2n-4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단어 괜찮아요? 아유, 정리해 써야죠. 우리 약분 안 하면 틀린 걸로 하잖아요. 간단하게 정리 안 해서 쓰면 틀린 걸로 하죠.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볼게요. 2번. 자, 마찬가지 SN에서 누군지 쓸게.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에서 Sn-1을 빼겠습니다. 그럼 Sn-1을 누군지 찾자. 3의 n 빼기 1 제곱 플러스 n 빼기 1 플러스 2 됐나요? 자, 둘이 뺄 겁니다. 빼면 AN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잘 생각해봐. 자, 이거 전개하면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이야. 자, 3을 곱했어. 3n제곱 나오겠죠?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6n 나오겠죠? 인정? 마이너스 6n에다가 한 번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5n이죠. n에서 마이너스 5n을 뺍니다. 몇일까요? 6에 6n. 마이너스 5n을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일부러 다 전개한 다음에 중간식 안 쓰고 있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 하셔야 되고 이 정도 속도는 여러분들 익히셔야 돼. 언제까지 야 98에 몇이니? 919, 928 이러진 않잖아. 98에 71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건 뭐 해야 돼?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다 써서 하는 거 물론 좋지만 텐션 떨어진다고. 아시겠지? 가연아 보고 있니? 안 보고 있었잖아요. 거짓말쟁이. 자, 그 다음 전개합니다. 여기 정리하면 3 나오죠. 3. 그죠? 숫자 3 나오지? 빼기 1 있죠? 플러스 2 있죠? 그럼 3에다가 1 빼니까 2지? 거기에 2 더하니까 4가 됐죠? 2에서 4를 빼네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클 때 적용이라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1는값 몇인데요? 5. 됐습니까? 문제입니다. 여기다 1 넣어봐. 몇 나와? 4 얘랑 다른 거 나오지? 네. 그럼 1번 문제처럼 한 번에 푹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눠서 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얘는 첫 번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허. 결론. 답을 어떻게 써야 돼? AN은 6n-인데 2보다 클 때고 첫 번째 항은 5인 수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래야만 답인 거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합니다. 1번처럼. 됐죠? 안 되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요게 답입니다. 첫 번째 항 6이에요? 네. 아, 3 더하기 1 더하기 2구나. 미안해요. 6입니다. 네. 왜요? 여기다 1 넣으면 6 나오네요. 네. 온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179페이지 위에 보시면 등차 수열 SN의 특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서 뭐 C가 0일 때, 0이 아닐 때 이딴 표현들이 쭉 있거든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석적으로 푸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먼저 다 하시면 내신 대비 때 몇 가지 요령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등비 수열로 들어갑니다. 무슨 수열이요? 등비 등비 수열입니다. 어떤 규칙을 갖고 있죠? 일정한 수를 곱해서 수를 나열시켰죠. 네. 이때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비, 공통된 비율 해서 공비를 R이라고 하고, 편의상 첫 번째 항 초항을 A라고 해보면 첫 번째 항은 그냥 A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겠죠. 네.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를? 2개를 곱하겠죠. R을 하나 곱하면 제곱되니까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세제곱 AR 세제곱 되겠죠? 그럼 쭉 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n번째 항,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AR의 n-1승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장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등차에서 등비로 그냥 규칙만 좀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규칙에 따라서 일반항을 찾아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 표현. 자, 그러면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습니다. 자, 체크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수열 이룬다고? 등비수열. 아, 그러면 일정한 애를 계속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나오나 봐. 루트 2에다가 누구 곱하면 2가 나옵니까?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 2를 곱하면 몇인데? 2 루트 2.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4. 맞지? 루트 2 곱하면 백가 몇이니?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를 곱했으니까요.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에다가 누구 곱하면 될까? 나도 몰라. 근데 4분의 1 보세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나올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되지. 그럼 1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끝. 됐지? 수빈이 눈에 그분이 오시는데요? 그분이 오시는데? 무거운 분이 오시는데? 자, 3번 보겠습니다. 0.1, 0.01 얼마 곱한 거야? 10분의 1 곱한 거죠? 그럼 10분의 1 곱하면 뭐가 돼요? 0.001 되겠죠? 끝. 그 다음 9에다 누구 곱하면 마3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7. 됐죠? 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몇이야? 플러스 1. 됐죠?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곱하는 거 괜찮아요? 준아 괜찮니? 곱하는 거? 두현이 괜찮아요? 곱하기 괜찮아요? 네. 남학생이 두현이 혼자야 지금? 네. 우리 여학생밖에 없는데. 이거 두현이 인권보호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왜요? 소외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다 여학생인데 혼자 남학생이고 한가운데 애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지금. 그냥 소외돼 지금? 그지? 애들이 혹시 막 협박하거나 막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치? 쉿. 두현이 건들지 마. 제자 보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4, 공비는 5분의 1. 그럼 n번째 항 일반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되나요? 공비에다가는 가로를 치고 쓰세요. 웬만하면 가로 치고 쓰세요. 그래야만 연산할 때 안 헷갈립니다. 웬만하면 가로 치고 쓴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항 누군지 보이죠? 그럼 공비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가요? 됐어요? 아, 그러네. 어떻게 알면 돼? 야, 거꾸로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누구 곱하면 얘 나와?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역수. 됐지? 2 곱하면 나왔어? 2분의 1 곱하면 다시 나와. 오케이? 결론. 9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n-1승이라고 일반항을 쓰시면 되는데 교육과정상 여러분들 분모에 루트 있는 거를 극도로 혐하기 때문에 유리화하여 이렇게 써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첫 번째 것처럼 썼다라고 해서 답이 틀렸다고 하면 가서 싸울 수는 있어요. 아이, 선수끼리 왜 이래 하면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비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유리화해 주세요. 자, 대표 문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13번 보겠습니다. 저래.
모든 항이 실수고 5번째 항이 마이너스 48, 8번째 항이 384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모든 수가 실수고 5번째 항이 어쩌고저쩌고 8번째 항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수열? 등비수열. 아, 수열의 종류를 줬네.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한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보자고.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4개. 4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게 마이너스 48.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7개. 7개를 곱해주면 384야. 됐지?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센스 있게 봅시다. 얘는요, AR 4제곱에다가 R을 몇 개 더 곱해? 3개 더 곱하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얘가 몇이었어? 48. 마이너스 48이잖아. 그럼 다시 마이너스 48에다가 공비를 3개 곱했더니 384가 나와요 라는 뜻 아님?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8을 둘 다 나눠주면 R 세제곱은 몇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인정? 인정. 세제곱해서 마팔 나온 숫자 누구 있어? 맞아요. 마이너스 2요. 2밖에 없죠. 실수 중에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얘기한 거야? 모든 항이 실수라고 얘기한 거야, 일부러. 공비가 누군지 찾으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일반항 구하랍니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어요? 네.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4제곱하면 몇이죠? 16이네요. 16A는 마이너스 48이니까 16 약분할게 몇이야? 마이너스 3이네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3.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구나.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3의 공비 n-1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끝.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4번이에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3과 243 사이 3개의 수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이룬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표 유형들을 잘 보시면 등차에서 했던 유형이랑 똑같아. 근데 대신 등비로 바뀐 거야 이제.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 몇 번째 항? 첫 번째. 몇 번째 항? 두 번째. 얘는요? 세 번째. 얘는요? 네 번째. 얘는요? 두 번째. 여기 등비수열에서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4개. 4개 곱해준 게 5번째 항인 거죠. 네. 그럼 R 4제곱은 몇입니까? 와우, 됐죠? 3. 여기까지 괜찮음? 근데 문제입니다. 우리는 x1, x3 곱한 값만 구하면 된대.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x1은 3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x3은 3에다가 공비 몇 개? 2개. 아, 3개. 3개 곱하면 되는 거죠. 네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니까 첫 장에다 공비 3개, m 빼기 1개. 됐어요? 그럼 결론.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 9 곱하기 R의 4승 되겠죠? R의 4제곱이 81이니까 결론은 9 곱하기 81이잖아. 몇인데요? 729가 되겠죠. 끝. 답입니다. 아하. 괜찮죠? 자, 15번으로 가봅니다. 시간 딱 맞아요. 예. 지난 시간 얘기했을 거야. 내가 목표로 한 건 끝내야 돼. 난 그럴 거야. 도와주세요. 오버된다고 해서 중간에 그냥 끊진 않아요.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해서 9등분한 다음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을 제거한대요. 버린다 이거야. 됐죠? 그럼 이 짓을 한 번 하면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는 몇이 될까? 한 번 하면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8이 되겠죠. 됐나? 네, 왜요? 뭐가요? 왜 8이? 1 곱하기 1인 이렇게 있으면 이게 9개잖아. 네. 전체 넓이는 3, 3은 9잖아. 하나 넓이가 9잖아. 근데 하나 뺐잖아. 그럼 8. 한 개나무가 1 아니에요? 그러니까 9에서 1 뺐으니까 8 남았잖아. 8개 남아있잖아. 예. 다시 3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9등분해서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 제거합니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남은 8개 정사각형이 8개 남아있잖아 얘네. 이거를 또 9등분한대. 또 9등분한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색칠된 부분들을 또 뺄 거래. 이게 두 번째 했을 때 남은 애들인 거야. 문제에서는 30번 시행한 후에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봐봐. 한 번 이 짓거리를 시행했습니다.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가 몇이었어요? 8이었죠. 그럼 두 번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넓이는 몇일지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하하. 어떻게 왜 안 보여요? 고민해보자. 어떻게 네? 아니요. 네. 고민해보자. 그럼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이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자, 보세요. 길게 볼 거 없어. 탁 여기만 보세요. 탁 여기만 보세요. 자, 여기만 볼게, 여기만. 요거 하나만 볼게. 괜찮아? 따라올 수 있겠어? 요거 하나만 볼게요. 보이죠? 딱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거만.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요 한 칸은 전체 넓이의 몇이죠? 9분의 1이죠. 그럼 처음 넓이가 9였는데 이거의 9분의 1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인정? 그래서 얘 넓이가 1인 거지.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근데 보세요. 이 넓이에서 얘를 또 뭐해? 9등분하지. 9등분하죠. 그래서 얼만큼 하나를 빼지. 그럼 이 전체 넓이 얼만큼만 남아있는 거야? 9분의 8만 남아있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 이 넓이에 9분의 8만 남아있는 거 여기까지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몇 개 있어?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지. 곱하기 8. 되겠습니까? 이게 뭐야? 두 번째 넓이죠. 그럼 여기 9 약분하면 결론은 8에다가 9분의 8 곱하면 되네? 받아들이겠어요? 8에다가 뭐 하면 돼? 9분의 8을 곱하면 되네요. 이게 두 번장이 되겠지. 그럼 또 세 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딱 갑니다. 또 갑니다. 또 봅니다. 마찬가지. 요 부분 갖고서 또 이야기할게요. 자, 이 친구의 넓이는 전체 9의 얼만큼이죠? 9분의 1이었죠. 여기까지 받아들임. 그 다음 여기를 또 짠짠짠짠. 아유. 1이었죠? 미안. 됐죠? 여기까지였지. 그 다음 이 친구에다가 누구를 곱했어? 8. 잠깐만. 9분의 8을 곱했고 그게 몇 개 있다? 8개 있다 였었어요. 근데 또 보시면 얘네를 뭐 해줘? 9등분하지. 요 한 칸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얘 넓이는 얘가 되겠지. 되겠어? 그거를 또 뭐 해줘? 9등분한 다음에 가운데를 딱 비워주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 계속 등분해서 쪼개고 있지. 같은 비율로 등분해서 쪼개져. 그럼 이 짓을 3번 했을 때 남아있는 넓이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변화됐을 때 비율과 어떨까? 같겠지. 왜? 같은 비율로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럼 식을 다 쓸 필요 없이 바로 마무리해 봅니다. 세 번째 했을 때 넓이는 몇이야? 8 곱하기 9분의 8에다가 또 9분의 8을 곱하겠네.
여기서 9분의 8이 비율의 개념이에요. 전체를 9등분해서 그 중에 8개. 되겠어요? n번 짝은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9분의 8에 n-1승 되겠죠? 무슨 수열이라서요? 등비 수열이라서요. 그럼 30번 시행했어. 30번 n에다 30 넣으면 되겠죠? 8 곱하기 9분의 8에 몇 승? 29승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됐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9의 29승분의 8의 30승. 됐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의 29승을 안 해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굿모닝. 아니 저희 30 여기 30에서 내가 쌤 20%로 쓰죠. 여기랑 하는데 여기는 밑에 걸 약분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지에서 쓴 거하고 내가 쓴 거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나는 계산을 한번 해갖고 9를 안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답으로 쓴 거를 보시면 9의 29승분의 8의 30승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같게 나옵니다. 참고로 주말반 수업했을 때 나는 이거를 또 정반대의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단 마지막에 나오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대신 중요한 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 말 걸어갖고 내가 5분 딱 끝내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갈게요. 자,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일 때 볼게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B라는 숫자는 A의 공비를 곱하면 나온다는 말이고 C라는 숫자는 A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하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A, A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왜 째려봐. 둘이 곱하면 뭐죠? A 제곱, R 제곱이죠? 가운데 뭐랑 같아? 제곱값이네요. 그래서 결론,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 끝을 곱한 값이랑 같습니다. 얘를 우리는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네. 자, 등비중항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등비수열에서 SN 무슨 뜻이죠? 첫 번째 항부터 민정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은요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의 n승 R 빼기 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공비고요 A는 첫 번째 항이 되겠어요. 자, 나오게 되면 원리 궁금하시죠?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딘지 알려드릴 겁니다. 보세요. 결론은 공식 외우자. 자, 186페이지에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네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9가 있지. 그럼 가운데 있는 x를 제곱하면 둘이 곱한 값 뭐랑 같다? 9랑 같겠죠? 그럼 x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x가 만약에 3이라면 얼마 곱한 거야? 3 곱한 거죠? 3 곱하면 9 나오죠? 3 곱하면 몇이에요? 27. 그럼 그때 y는 27이겠네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몇 곱한 거야? 마3. 마3 곱하면 9. 또 마3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3이면 y는 27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쉽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가운데 제곱하면 양끝 곱한 값 같아요. x제곱은 4. 그럼 x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지? 그럼 x가 2라면 얼마 곱한 거죠? 2분의 1. 됐죠? 네. 2분의 1 곱하면 나오네. 그럼 2분의 1 곱하면 몇이야? 2분의 1이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하면 y는 몇일까요? 됐죠?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6번 대표 문제로 갑니다. 10점. 자,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숫자가 있습니다. 4하고 A하고 B하고.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은 가운데를 제곱하면 등차구나. 가운데 2배는 양 끝 더한 값이랑 같다는 말이죠. 등차 중항의 표현이네요. 인정? 근데 A, B, 4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비수열을 이뤄 그 얘기는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 끝 곱한 값이랑 같아. 오케이? 되겠어? 이때 A, B 값을 구해줄래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A가 누군지 알잖아. 그럼 여기다 2를 곱해버려. 4A는 몇이야? 8 플러스 2B죠? 4A 여기 있지? 그럼 대입하면 B제곱은 8 플러스 2B가 되겠지? 넘어가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0인 거죠? 4, 9, 2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네요. 그럼 B가 몇이다?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수라고 그랬습니다. 4하고 A하고 B는 서로 다른 수래요. 그럼 B 자리에 4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 B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B는 마이너스 2인 거고요. 마이너스 2 제곱 때려주면 4A는 4가 되니까 A가 몇이다? 1이다. 됐죠? 그냥 식 하나 대입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등비중항에 대한 대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17번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편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방정식 나오고 근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고서 이야기해 볼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이때 세 근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까? 첫 번째 근을 A라고 하면 두 번째는 AR, 세 번째는 AR 제곱 되겠죠. 왜?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을 더합니다. A, AR, AR 제곱 더하면 몇 나와? 2 나오죠. 둘이 곱합니다. A 제곱 R 곱합니다. A 제곱 R 제곱 곱합니다. A 제곱 R 세제곱 몇인데요? 플러스 1이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합니다. A 세제곱 R 세제곱 몇인데요? 플러스 K 아니죠? K죠. 됐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그때 세 개 다 더한 값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요 A분의 C 세 개를 다 곱하면 축하드립니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1학기 때 우리가 신나게 연습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도 당연히 나오는데 뭐 어렵고 응용 문제, 활용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 근과 계수의 관계를 누가 몰라? 그렇지 않니? 채영아? 모르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구구다 모르는 애랑 뭐가 달라? 그치? 백가? 다 알잖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니, 그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알아요. 네.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K값 궁금하잖아. K값 찾을 거야. 봐봐봐. 결론은 여러분들 이 첫 줄과 이 두 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A가 다 제곱으로 있네. 그지? A 한 개를 앞으로 빼서 쓸게. 그럼 남은 거는 A도 있고 R도 다 있구나. A, R을 앞으로 뺄게요. 미안합니다. A, R 앞으로 빼서 쓸게. 그럼 남은 건 누구 남어? A, 그 다음은 AR, 그 다음은 AR 제곱 남겠죠? 그게 1이라는 건데 얘가 몇이랬어? 문제에서? 2라면서. 그럼 2AR이 1이라는 거니까 AR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얘는 AR의 세제곱이죠?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이랑 같겠죠? 8분의 1이 바로 뭔데요? K구나. 답입니다. K는 8분의 1 해서 K 값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이거 가져갈래요? 아니요. 네. 주머니에 손을 빼셔야지 그래도. 무슨 말이죠? 방금 쉬는 시간이었는데.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합구하는 공식 모르겠어요? 한번 증명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개념 플러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얘랑 똑같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대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나한테 물어봐도 이거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오늘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옆에다 쓰고서 좀 이야기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등비수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의심할 것도 없고. 자, 볼게요. 첫 번째 항 누구야? 2, 공비는요? 3, 그럼 등비수열 SN까지 합은요? R-1분의 첫째 항 R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3 빼기 1은 몇이죠? 2니까 약분해서 결론은 3의 n승 빼기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항 1, 공비 2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의 n승. 됐죠? 그럼 얘 몇이죠? 2분의 1. 번분수 정리하면 뭐가 되죠? 2가 되죠? 1 빼기 2분의 1의 n승. 됐죠? 물론 요 정도만 쓰시면 좋겠으나 우리 교육과정상 얘를 더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에서도 할 거니까. 자, 분배하면 2죠? 분배하면 잘 보세요. 2분의 1을 몇 번 곱했어? n번, 근데 여기다 2를 한번 곱했대. 그럼 2분의 1을 몇 번 곱한 게 돼? n번, n-1번. 왜? 하나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2하고 2분의 1 한 개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몇 개 곱한 게 돼? n 빼기 1개 곱한 게 되죠. 2분의 1이 n개 써져 있는데 약분해서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몇 개야? n 빼기 1개. 됐어요? 결론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빼기 1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호호. 그 다음 갑니다. 첫 번째 항은요? 1, 공비는요? 그럼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 n승. 됐습니까? 자, 분모 몇이죠? 3분의 4, 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번분수 정리하면 4분의 3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되겠네요. 왜 됐죠? 이렇게 돼요? 여기 왜 전문서 왜 번분수가 저렇게 돼요? 저거랑 별로 어때요? 전문서가 너무 몇이죠? 4분의 4, 4분의 3. 됐잖아요. 번분수 정리하는 게 이거잖아요.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안 해. 귀찮아. 자, 여기까지. 자, 18번 갑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2, 여섯 번째 항이 18분의 1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이고요. 공비가 양수예요. 자, 첫 번째 항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문제. A2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 하나 곱한 값이지. 그게 2라는 거야.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 몇 개? 5개 곱하죠. 그게 8분의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럼 요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얘는 AR에다가 R을 몇 개 곱하죠? 4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몇이라고? 2라며. 그럼 양변에 2를 나눠주면 R 4제곱은 몇이다? 어이, 16분의 1 되겠죠. 아, 뭐 그런 2를 나눠주니까 2분의 1 곱하잖아요. 인정? 수빈이 괜찮니? 듣고 있어요? 이해돼요?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시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자, 보시면 R 4제곱이 16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공비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4제곱해서 16분의 1 나오는 실수 누구 있어?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있지? 근데 공비가 양수래. 그럼 R은 몇인 거야? 2분의 1인 거네. 야, 공비가 2분의 1이래. 그럼 A가 몇인 거야? 4인 거네요. 됐나요? 그럼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 이때 S8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구하래요. 그럼 자, 일단 SN부터 한번 써볼게요. SN은요 1 빼기 공비 R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의 N승 되겠죠? 이게 SN이죠? 근데 S8 구하라며. 그럼 N 자리에 8 넣으면 되잖아. 그럼 S8은 이 계산하면 몇이죠 여기? 2분의 1. 2분의 1 분의 4 1 빼기 2분의 1의 몇 승? 8승. 짜자잔. 됐죠? 자, 2분의 1 분모에 있습니다. 번분수 정리하면 뭐가 돼? 2가 되죠? 네. 8이 되겠네. 다시 쓸게요. 8 1 빼기 2분의 1의 8승. 뾰로롱. 됐습니까? 여기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 정리해야 되지? 네. 아, 하자. 자, 2분의 1을 8번 곱하면 몇입니까? 256분의 1이죠. 2의 8승이 256이니까. 그럼 1에서 얘를 빼죠. 여기에다 8을 곱하면 되는 거지. 인정? 그럼 여기는 256분의 255죠. 여기에다 8을 곱하죠. 8 나눠지죠. 32. 몇입니까? 32. 됐습니까? 그럼 분모 분자 약분 되나요? 그럼 이게 답이죠. 32분의 255. 어머, 숫자가 좀 큰데? 합이니까 숫자 크게 나오겠지, 당연히. 그지? 학교 시험에도 저렇게 나오죠. 축하드립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선생님 몇 어디까지가 선생님이 그거 알려주시고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좋아요. 긴장감이 없잖아. 선생님 근데요 정말 저 적금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23 화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 잘 못해요. 연금.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자, 19번 갑니다. 적금 상환 적금은 뭐야? 돈 자, 19번 봅니다. 19번. 자, 공비가 양수인 앞에 보세요. 집중하세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소영아 덥니? 그 창문 좀 열까 우리? 창문 열면 핵 시원해짐. 겨울이야. 문사는 겨울이야. 그러니까요. 아침에 고드름 얼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추워요. 뼈가 시려요. 아직 물 얼진 않아요? 아침에? 어제 얼 때 됐는데 문사는. 자, 알아요? 여기 문산 뭘 알아? 화면이 얼지. 알아. 아니 얼겠지. 문산에 눈도 와. 영인도 눈 왔어요. 오! 야 용이 되게 따뜻한 사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상기후.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때 S10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S20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S30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지난 시간에 내가 등차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내가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등비 수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으니 둘이 비교 한번 해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발표 치지 않았어요? 네. 그쵸? 어허, 같은 문제네요. 자, 일단 기본적인 방법으로 좀 풀어드리고 앞에 있는 등비와 등차 이 두 개를 좀 연관지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첫째 항 누군지 모르니까 A, 공비 누군지 모르니까 R이라고 설정을 하고 S10을 쓰자면 S10은요 R-1분의 A, R의 10승 마이너스 1이야. 인정? 그럼 S30은요 R-1분의 A, R의 20이구나. 문제는 20 줬죠? R의 20승 빼기 1. 그게 30이야. 오키도키. S30은 우리가 구할 놈은 R-1분의 A, R의 30승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이해됨?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뿅뿅. 이 두 개를 잘 버무르시면 A 값과 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딱 봐. 야, R의 20승 빼기 1이지.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인수분해합니다.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 R-1분의 A, R의 10승 마이너스 1, R의 10승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니? 네. 보세요. 얘 누군지 알잖아. 10이지. 다시 쓰면 10 곱하기 R의 10승 플러스 1. 이게 10이라는 거야. 이 30이라는 거야. 미안. 여기까지 돼? 네. 와, 10 나누면 3이죠? 1 넘어가면 R 10승은 몇이다? 4. 29. 2. 아, 2네요. 29는 옛날에 10 나눴는데 씨. 죄송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아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R-1분의 A, R의 10승 마이너스 1, R의 20승 플러스 R의 10승 플러스 1. 와우! 많이 봤던 모양이죠? 한헉은 오메가의 성질할 때도 계속 쓰던 형태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1학기 때. 야, 얘 몇이지? 10이요. 아, 10이요. 그럼 얘는 10에다가 R의 20승, R의 10승 1 더한 값을 곱하면 되죠? 네. 야, 10승이 2니까 20승 몇이겠어? 4 제곱하면 되잖아.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요. 몇입니까? 어디가 7. 결론은요? 7. 70이 답이 되겠죠. 아, 10 곱해서. 예.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별표 치고서 등차와 등비를 내가 좀 비교해 보려 해 라고 말한 이유는 자, 원리를 바로 건너뛰고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령. 자, 보세요. 등비수열이었습니다. 지금 문제죠? S10을 줬잖아. S10을 내가 편의상 다 풀어서 쓸게. 봐봐. A1, A2, A3 해서 A10까지 다 더한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10이라고 했죠. 문제에서요. 네, 그 문제요. 그 문제 보는 거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몇이라고 했지? 30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항 해서 20번째 항까지 더하면 몇일까? 20이죠, 그럼. 네.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30이니까 11번째부터는 10을 빼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21번째 항, 22번째 항, 23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한 값도 금방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냐? 보세요. 몇 배? 몇 배겠어? 네, 40이에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죠? 몇인데요? 70. 답입니다. 여기도 쉬워. 됐죠? 나오게 되는 원리는 얘네들을 일반항으로 다 표현해서 쓰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다시 말하면 10개씩 끊어서 더한 값들도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그럼 10개가 아니고 4개씩 혹은 5개씩 끊어서 더해도 등비수열을 이루겠네요. 왜? 원래 있던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면. 됐음?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앞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몇 페이지냐면 10번 유형이거든요.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등차 수열이었고 빨리 쓸게요. S12 120이고 S22 440이었고 S30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어. 그럼 여기도 똑같아. 자, 등차예요 이번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몇이야? 120이죠. 그러면 11번째 항, 12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더한 값 알 수 있지? 몇인데요? 320이죠? 됐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40이잖아. 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럼 21번째 항, 22번째 항에서 3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얘가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였지. 얼마 커졌니? 200. 얼마 커지면 돼? 200 커지면 돼. 그래서 결론 다 더하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죠? 3개 더하면 몇 나와요? 몇이요? 960이 답이 되겠죠? 답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됐죠? 와. 그래서 등차일 때와 등비일 때 끊어서 같은 개수만큼 계속 더했다. 그럼 그 값들은 등차면 등차 수열, 등비면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보았어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니까 요거 한번 응용해 볼 겁니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다음 문제로 갑니다. 19번 했나요? 그럼 20번인가요? 네. 193페이지 20번. 자, 볼게요. 전부까지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고요. 이때 다음 S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등 비수열을 이룬대요. 이때 K 값을 구해보자. 자, 문제에서 준 게 뭔지 좀 다시 볼게요. 이게 뭐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그럼 너네 SN 있으면 AN 구할 수 있죠? 네. 어떻게 해요?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물론 n이 2보다 클 때 적용할 거고 첫 번째 항은 S1이랑 같은 거야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싼 거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n번째 항이 나오네요. 됐지? 그럼 SN을 써볼게요. S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4k죠. Sn-1은요.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4k. 인정? 됐음? 네. 둘이 빼면 AN이라며. 땡값 쓴다. 4k 없어지죠? 오케이. 그럼 3 곱하기, 자, 2의 n 플러스 1승은 참고로 2 곱하기 2의 n승이죠. 2의 n승의 1을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인정? 빼기 3 곱하기 2의 n승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여기서 2의 n승을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6이죠? 빼기 3이네요. 몇인데? 3이요. 그럼 3 곱하기 2의 n승 되겠지. 중요한 건 얘는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적용이라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첫 번째 항 어떻게 찾아? S1이죠. 자, n자리 1 넣습니다. 몇이에요?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k가 되겠지? 네. 됐나요? 네.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으니 그럼 이 식에다가 n자리 1 넣었을 때 얘가 나오면 되지 않겠어? 네. 그럼 여기 n자리 1 넣을게요. 몇입니까? 6이죠? 6이 계산하면 12 플러스 4k랑 같으면 좋겠어 라는 거네. 네.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4k는 마이너스 6이고요. k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아니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값으로 바뀌어서 쓸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합계라는 이야기인데 그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편하게 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자, 기본적인 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적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금은 뭐냐면 돈을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뭐 집에 다들 한 몇 억씩 있으니까 엄마 우리 집에 전에 있던 그 5억 어디 갔어? 은행에 예금해놨어. 그냥 은행에 맡겨놓은 겁니다. 한 10년 뒤에 찾으려고 맡겨놨어. 이율이 좀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 적금은 뭘 그러냐면 이거야. 쌓을 적자거든요. 계속 뭐 한 달이면 한 달 혹은 1년이면 1년 한 번씩 계속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겁니다. 입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돈을 계속 넣어서 나중 만기 때 그 돈들을 찾는 과정, 이걸 우린 적금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자 때문에 그래. 이자를 우리는 이율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율이 뭐냐면 이자 말 그대로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이거 한 10년 동안 내가 100만 원 은행에다 계속 넣어놨어. 10년 뒤에 돈을 찾잖아. 10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왜 100만 원을 거기다 넣어놔? 왜 돈을 썩혀? 그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으니까. 그 이자 받으려고 넣어놓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은행에다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이유는 이자 받는 것보다는 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들 쓰겠지 라는 개념으로 돈을 많이 넣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나이 좀 드셔서 알바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혹은 대학생이 되든 어쨌든 무엇이든 했을 때 적금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뭐 주택 청약 적금 이런 거 그런 거는 꼭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생 교육이에요? 인생 중고? 네. 주택 청약 적금은 대학생 때 들으셔도 돼요. 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만 원이면 큰 거 같지만 너네 진짜 술 한 번 덜 먹고 택시 3번 덜 타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늦었다. 택시 이거만 안 해도 됩니다. 술 막 먹고 막 한 잔 더 이거만 안 하셔도 돼요. 한 5만 원 정도씩은 계속 적금을 들어서 뭐 그걸로 집을 사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들어 놓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크면 알아요. 형의 깊은 말을. 한 이만큼 크면 알게 돼요. 이만큼. 평생 모르겠구나. 자,
그럼 일단 이자가 붙을 때 이자 붙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가?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 단리는 뭐냐면 그냥 내가 낸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 계속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이자에다 은행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찾을 겁니다. 근데 한 달에 월 이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율 계산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10만 원짜리를 은행에 넣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이자 10%를 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때 내가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일까? 11만 원이 돼요. 10만 원의 10%가 얼마야? 만 원이잖아. 원래 있던 내 돈 원금 10만 원에 이자 만 원이 붙어서 11만 원이라고. 합쳐서 말하는 거 우린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거고. 되겠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고 표현하는 걸 좀 연습시켜 드릴게요. 먼저 자,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 가는데 마스크팩이 1,000원이에요. 근데 폭탄 세일 50% 할인한대. 얼마입니까? 500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지. 절반. 원래 1,000원인데 여기서 인하했지. 가격 인하니까 빼졌겠죠. 얼마큼 빼죠? 이 1,000원에 100분의 50만큼 빠졌겠지. 됐어요? 그때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여기도 1,000원이 있고 여기도 1,000원이 있잖아. 1,000원을 앞으로 묶어. 그럼 남은 거는 1-100분의 50 되는 거야. 인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또 볼게요. 수분크림이 2,500원인데 너무 싸서 100% 인상이 됐어요. 얼마에 팔릴까요? 7,500원. 됐습니까? 근데 100% 인상은 좀 너무 과했나? 그럼 80%, 계산이 못 잡혀요. 아니 100% 해주시면 안 돼요? 100% 하자. 20% 됐지? 이 정도 납득되죠? 계산해봐야 되는데. 자, 2,500원짜리 수분크림이 팔았는데 오, 개싼데? 했더니 20% 인상했어요. 얼마일까요? 여기서 3,000원이 나온 이유는 뭘까? 이거지. 2,500원인데 플러스 더 붙죠? 얼만큼? 2,500원에 100분의 20만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2,500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를 공통인수로 뺄 거야. 그럼 남은 거는요, 1 플러스 100분의 20.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몇 퍼센트 인상 혹은 인하했을 때 우리 계산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는 금액에다가 1 플러스 인상된 값, 인상된 비율, 1 빼기 인하된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다시 봅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짜리를 3개월 뒤에 월이율 10%로 계산해서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 자, 보세요. 30만 원을 넣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자 받겠지? 이율 몇 퍼센트인데? 10%지. 그럼 30만 원에 10% 얼만데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3만 원이 되겠지. 이게 한 달 뒤예요. 근데 여기서 나뉘는 게 뭐냐면 복리와 단리도 일단 첫 달은 똑같아. 두 번째 달부터 차이가 나. 단리입니다. 단리. 32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리법은 10만 원의 이자가 10%였지. 그 10%가 3만 원이죠. 잠깐만. 왜 30만 원이 됐지 갑자기? 몰라요.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만 원으로 바꿔. 됐죠? 30만 원 바꾸세요 그럼. 됐죠? 여기서 문제. 30만 원의 10%가 3만 원이었잖아. 이거를 그냥 주는 거야 계속. 그럼 한 달이 또 지났어. 얼마가 돼? 36만 원 돼. 그럼 세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가 돼? 이게 단리법이야. 됐어요? 그냥 그 원금의 10% 이자를 계속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딱 보세요.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죠. 됐어요? 30 커지고 있잖아 그냥.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인 거야. 참고로
원리 합계가 나오는 파트는 등비수열 파트에서 나와요. 그럼 단리를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고. 왜? 얘는 재미가 없거든. 그럼 이제 복리를 다룰 거야. 자, 복리로 계산해 볼게요. 내가 30만 원을 넣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가 돼? 33만 원 되지. 여기서 33만 원이 나오게 된 원리는 이거죠.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 받아들입니까? 됐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한 달이 또 지났어. 두 달째 됐으면 어떻게 되냐? 복리와 단리의 차이점. 복리는 한 달이 지나서 나오니 원리 합계 금액의 10%가 이자로 붙어요. 그럼 저거의 10%는 네. 33의 10%. 이 금액의 10%가 또 붙는 겁니다. 이게 복리예요. 좋네?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자,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 이거에 10%가 또 붙는 거지. 네. 됐어? 됐어? 이 금액에 10%가 또 붙는 거야. 맞아? 근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뭐라고 하면 돼?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제곱. 그럼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얼마가 될까?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 몇입니까? 1.1이죠? 결론 30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요? 1 더하기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0.1이에요. 1.1 세제곱. 그럼 여기서 적금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30만 원씩 3개월 동안 넣을 건데 연이율이 10%예요. 그럼 여기서 적금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기수불과 기말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찾는 거 항상 매년 혹은 매달 말일날 찾을 거야. 수학에서는 항상 말일날만 찾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5일날 찾아요 라고 하면 변수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매달 말 혹은 매년 말에만 찾는데 기수불과 기말불의 의미가 뭐냐면 기수불은 초에 넣을 때, 기말불은 돈을 말에 넣을 때, 그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간단한 예를 기수불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내가 30만 원씩 3개월간 넣을 겁니다. 하나, 둘, 셋. 3개월이죠? 내가 첫 달에 3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이 돈이 이자에 이자를 붙어서 결론 마지막 3개월 차 되는 날은 어떻게 돼?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 세제곱이 되겠죠. 아, 지금 복리법 됐죠? 이제 적금하고 있는 거예요. 적금. 복리 적금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넣는 금액 30만 원은 이자를 몇 번 받지? 2번 받겠지. 그럼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넣는 돈도 이자를 한 번 받겠죠. 그럼 얼마가 되지? 3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겠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3개월 뒤에 내가 받게 되는 총 금액이 되는 거야. 맞나요? 자,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 첫 번째 항 누굽니까? 30에 1.1 곱한 값이죠? 공비는요? 1.1이죠?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 구하는 공식, 합구하는 공식.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 한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이 되는데요. 항이 3개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적금에서의 기수불 혹은 기말불이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수불만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196페이지와 197,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수열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테스트를 보기로 약속을 했었지요.